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속창호 SD랑 방화문 FSD 마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감 질의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리고 결로 방지 및 샵도면에 대해서 그리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창호 마감 질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관 방화문이에요. 그래서 현관 방화문은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10mm 지리를 빼요. 왜 그러냐면 코킹을 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관 쪽에 도장 초벌하고 코킹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늬코트를 쏘는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기준층의 계단 방화문이요. 이것도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홀 쪽, 이쪽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이제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10mm 빼고 초벌 도장하고 코킹 쏘고 그리고 이제 무늬코트 칠하고 마감이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준층도 그렇고 지하층도 그렇고 이제 자폐장치 이제 전선을 빼놓는 위치예요. 요거는 기존의 전기랑 협의를 해서 위치를 잘 조정해서 이쪽에 할지 이쪽에 할지, 그리고 벽면에 창호를 이쪽 바깥쪽에 설치할지 이 안쪽에 설치할지는 이게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폐장치 위치가 맞도록, 이 자폐장치가 위치가 맞지가 않으면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아니면 이 안쪽에 있다고 보면 이제 이쪽 골조벽을 할석해서 이쪽으로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할석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미장을 해야 되고 이제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전기랑 사전 협의를 해서 자폐장치 전선을 매입하는 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단 쪽에서 엘리베이터 홀 쪽을 바라본 사진이에요. 자폐장치 위치랑. 그리고 이제 이 안쪽 마감 같은 경우에는 초벌 도장을 하고 이제 코킹을 쏘고 그리고 이제 무늬 코트를 한 거예요. 이제 이쪽 면이 이 사진이랑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인데 보통 이제 특화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홀 쪽에 이제 타일을 붙여요. 그래서 타일 20mm 마감이기 때문에 얘는 방화문은 코킹을 쏴야 하기 때문에 10mm 더 뺀다고 했죠. 이 골조벽에서 창호 지리까지가 30mm를 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자폐장치예요. 이것도 이제 기존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안쪽에 달지 바깥쪽에 달지를 이제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요 자폐장치 요 안쪽에 있는데 만약 이 바깥쪽에 있으면 여길 다 할석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일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기존의 전기랑 협의해서 시공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아파트 옥상의 옥탑 기계실이에요. 여기는 이제 계단 바닥 몰타를 50만 치면 되는데 지금 한 100mm로 올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계실에 보면 이제 전기 레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요 마감이 바닥에서 보통 100mm 정도 돼요. 그래서 요 프레임을 100mm 정도 올려서 마감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타일을 깔게 되면 여기에 턱이 조금 생기겠죠. 요거는 나중에 미장 마감하고 벌레바지 페인트 칠하면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부대시설 창호인데, 부대시설에 있는 화장실이나 아니면 청소도감 같은 그런 이제 물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프레임을 보시면 턱 있는 부분이 이 화장실 안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창호가 반대라고 생각한다면 이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넘치거나 아니면 물이 튈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실 쪽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문 방향 같은 경우는 실제 시공할 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파트 1층 동출입구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엘리베이터 홀 쪽에서 이제 방풍실 쪽, 이제 우편함이 있는 쪽이에요. 근데 이 우편함 쪽으로 이제 방화문을 30mm를 뺐죠. 포실린 타일 마감이 20mm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30mm 뺐어요. 그래서 문 열리는 방향은 피난 방향이기 때문에 방풍실 쪽으로 열려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하 2층이나 1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엘리베이터 홀 쪽에서 이렇게 열리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1층만 피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1층만 지금 피난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문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계단실에서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면 이게 턴버클을 사용했죠. 피난 방향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손잡이 있는 걸로 다시 바꿔야 돼요. 이게 피난 방향상 이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바꾸게 되면 이제 타일에 부딪혔을 때 이제 타일이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도어 스토퍼를 이제 이쪽에 도어 스토퍼를 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타일이 깨지지 않습니다. 네, 결로 방지 및 샷도면입니다. 네, 결로 방지제를 이제 프레임에 놓는데 보통 미네랄 울이나 그라스 울을 넣어요.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울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은박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 보면 글라스 울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레임이 있고 이쪽 안쪽에 이제 한 150이나 200 간격으로 이제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을 고정하는 부분이 이제 용접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열전도율이 이쪽 외창에서부터 이쪽 내창까지 차가운 외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그나마 감소시키려고 이렇게 프레임을 연결하는 부분을 덧댔습니다. 이걸 대질 않으면 창호가 흔들리거나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대야 되는데 열교 현상을 좀 최소화하려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제작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현관이에요. 이게 현관인데 현관 방문 보시면 이제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석고가 이렇게 쳐지죠. 그리고 나중에 도배 마감을 하고 이쪽 이제 문이 닫혔을 때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코킹 마감으로 해서 도배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기준축의 이제 현관 방화문이에요. FS 방화문이고요. 이 방화문을 보시면 이제 예전에 게 이제 이게 보시면 100짜리 보이시죠? 100짜리 이제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120짜리로 바뀌었다는 거. 이제 100짜리 프레임이고 요즘에 사용되는 이제 120짜리 프레임. 이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방화구역이 보면 이제 골조벽 같은 경우에 이제 100mm예요. 이렇게 100mm인데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코킹을 쌓아야 되니까 10mm 지리를 빼면 단열재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게 돼요. 그럼 이제 이쪽이 겨울철에 열교 현상이 발생하고 이제 이쪽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는 이제 골조를 이제 한 70mm 정도로 뺄 수 있어요. 그럼 이쪽에 이제 우레탄 폼으로 여기를 사춤해서 이 프레임과 이제 단열재 있는 부분을 이제 사춤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열교 현상을 줄일 수가 있죠. 이제 이쪽 외계에 있는 프레임이 끊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결로를 방지할 수 있으나 이제 방화구역에는 기준에는 못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20짜리 프레임을 이제 바꿔요. 120 프레임을 바꾸면 100짜리에서 100짜리 골재를 시공했을 때는 이렇게 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겹치는 게 10mm 밖에 안 돼요. 근데 겹치긴 겹치죠. 그래서 이제 결로 부분에 이제 우레탄 폼총을 많이 사춤해서 이제 결로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공상 10mm면 이게 겹칠 때가 있고 안 겹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제 반면에 이제 70mm 골조로 빼놓으면 이제 이쪽에는 단열재와 이 결로 방지 방화문에 겹치는 부분이 40mm죠. 그럼 이제 40mm 정도면 열교 현상을 거의 최소화할 수 있고 이제 결로 현상으로 인한 물기나 아니면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가장 적죠. 근데 이제 단지 70mm 골조라는 이유로 이제 방화구역이 성립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mm 골재로 할 경우와 70mm 골재로 할 경우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나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거고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 결로 발생이 있으니까 하자 입장에서는 요게 맞는 거. 요거는 이제 시공할 때 그 기준은 따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 엘리베이터 홀 쪽에 이제 취약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요 샵도면을 다시 그렸어요. 이 샵도면을 보면 이제 1층에 세대가 있는 집이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프레임이 100일 경우와 이제 프레임이 120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 이제 특화라고 해서 타일을 붙이죠. 이렇게. 그럼 타일이 지금 마감질이 20mm라고 했죠. 이렇게 20mm가 나와요. 그럼 타일 길이가 20mm면 창호 길이는 30mm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30mm가 나오면 골조와 단열재가 간섭되는 면적이 없죠. 그럼 이제 결로 발생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70mm였을 때도 골조를 70mm 뺐다고 해도 간섭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결로 취약 부분입니다. 반면 이제 120T 프레임을 사용했을 때는 골조를 100으로 뺐을 때 취약 부분이 되겠죠. 간섭이 안 되니까. 근데 70mm로 했을 때는 그래도 20mm라는 단열재와 프레임과의 간섭 부가 생겨요. 그럼 여기 우레탄 폼으로 쏘겠죠. 이쪽을 우레탄 폼으로 쏴서 이제 열교 현상을 최소로 하면 단열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1층 현관문이
결로에 취약한 부분이 이 원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시공할 때 시공사 기준이 됐던 아니면 이제 시공하시는 부 기준이 됐던 거기에 맞춰서 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현관방음은 하부실 같은 경우는 100에 30mm짜리고 또는 120에 30mm짜리예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100에 30mm짜리를 많이 사용했어요. 현관방음문 같은 경우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120mm 쓴 이유가 결로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이제 20mm를 더 키웠어요. 그 현관방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화구역이냐 결로 방지냐에 따라서 좀 이제 하자를 막냐 아니면 방화구역을 하냐 요 차인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하자를 처리해 주는 게 맞고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방화구역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